자, 여기에서 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로 인해 원수가 되었고 너희는 누구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되었는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 뭐 어떠한 영화를 보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분별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다수를 위한 것에 있어요? 소수를 위한 것에 있어요? 대제인의 근본 태극에 상대적으로 논다라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없다면 좋은 사람의 개념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사와 정의 세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육생양으로서 내 앞에 오는 인연을 뒤흔드는 것이고, 또 그 정신양, 진리가 아닌 논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가리키는 이들도 있어요. 그건 둘 다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리가 아니고 논리 없다는 것, 또 이놈의 육생량 때문에 내가 너한테 놀아나야 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이 정신양,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진리의 그 종자,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천루, 몸통만 나와 세우고 가니까 일대 36년 거기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선악을 가릴 수 있을까요? 행불행이 무엇일까요? 행운은 무엇이고 불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택복권 됐다, 행운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당첨됨으로 인해 갖고 그 뒤에 불어닥칠 폭풍을 모르니까 행운하라고 그러지. 지금은 불행인 것 같지만 이게 너의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표적으로 내려온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줘 갖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떤 게 행불행인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일대 36년이 지날 때만이 뿌리를 통해 몸통이 나와갖고 그 몸통에서 줄기가 나올 때만이 이거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진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현 시대에서는 유튜브에 저만한 이들이 저만한 논리를 내세워요. 근데 대안 없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이죠. 여기는 왜 이렇고 저기는 제 이렇고 여기는 왜 사람이 안 살고 저기는 왜 사람이 많이 살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는 안 되고 따따붙다 입대는 일만 있어요. 대안 없이 입으로 떠들지 마라. 인간은 그로 인해 궁지에 몰린다. 누구를 위해 챙겨나는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놀기 이전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부터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한 것은 교과서로 주어진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삶을 주기 위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없고 남을 헛잡고 흠잡하기에 바빠요. 세상은 무서워지고 그럴수록 믿지 못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이기적이가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자기 욕심에 빠져 욕심의 구렁텅이에 육생이 뭔지 인생이 뭔지도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 너에 대한 나의 바람은 무엇이고 나에 대한 너의 바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먼저 너에 대한 바람을 채워줘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아가는 것이라. 아쉬워 찾아오는 자의 그 바람을 채워주려 하거든. 끝까지 그의 소리를 경청을 해라. 듣는 자가 운용의 주체고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는 것이지. 온갖 말에 그 미사오구를 달아갖고 이 물에 청량을 만들어놔 이 새치여마저 이 혓바닥마저 체면을 걸려버렸기 때문에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아도 그 꽃감으로 인해 당해야 될 그것은 생각지를 못해요. 그게 벌써 인간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소리를 하고 살았어요. 말 잘하면 공산당이라고. 왜 공산당일까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맞지 않은 명제예요. 인간은 상중하 차원의 삶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상층은 상층으로서 할 일이 있고 하층은 하층으로서 할 일이 있고 중층은 중층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하층이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중층이 많고 그 다음에 상층이에요. 그 나눔을 다 하려면 30, 30, 30으로 나누어져 나머지 10%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연이 없는 상층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중층은 그에 따른 걸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층은 하층에만큼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유권사를 위한 이기적인 성향을 띄었어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너에 대한 조건을, 너에 대한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너의 바람, 다 들을 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너의 바람은 육생량에 있지 않다.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에 있다.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고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것은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라는 사실인 것이죠. 간판을 걸어 인연을 불러들이는 이들이 일으켜야 하는 게 선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운용의 주체가 누군가?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불러들이는 인연을 그 주인이 주물딱거리려고 그래.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것도 엄연히 도움을 받기 위해 내가 돈을 내는데 이 불러들이는 그 운용의 주체는 주머니만 노려 육생량만 노려 인연맞이를 못해갖고 이 사회는 이렇게 불안에 떠는 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바람 그리고 너의 바람 누가 운용의 주체일 때 바람이 다르고 활동의 주체일 때 바람이 달라요. 운용의 주체일 때 사랑하는 행위가 다르듯 활동의 주체일 때 사랑받는 행위가 다른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일 때 활동의 주체일 때에게 받는 그 사랑 그 차원은 다르라는 얘기죠. 활동의 주체일 때 운용의 주체에게 받는 그 사랑의 깊이도 다르라는 얘기죠. 그 행위, 그 행실을 과연 어떻게 해야 잘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 주어진 화두이자 공부라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